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낸 걸 실제로 이제 제품 설계를 하기 위한 전조 단계로 간단하게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능 구현을 하되 전체 제품을 통합적으로 한번 설계 및 제작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배운 오픈소스 플랫폼이 총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싱크캐드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싱크캐드 툴을 좀 배워봤죠. 그래서 아두이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실제 뭔가 이제 제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위한 설계 툴을 좀 오픈소스 설계 툴을 좀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IoT 제어 앱이죠. IoT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 앱 인벤터를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이제 툴인 거죠. 그거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퓨전 360이라고 하는 뭐 오픈소스 플랫폼이었다가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제 일종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퓨전 360 기구 3D 모델링 기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봤습니다. 또한 그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블루투스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애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 설계를 해보기 위한 걸 이제 이전 시간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걸 좀 하나의 주제로 그동안 각각의 주제를 하나씩 해봤다면 이제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 하나의 주제에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소, 그렇죠? 하드웨어적 요소와 뭐 소프트웨어적 요소, 그 기구적 요소를 나눠서 해보되 뭔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동해서 통합적인 제품 설계 및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이왕 할 거면 필요로 하는 주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이제 공모전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하나의 제품 설계를 좀 해서 예제를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좀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필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선정해 봤고요. 제목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호 편의를 위한 마스크 보조 장치라고 좀 정의를 했고, 기능 내용은 임의적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CO2 센서로 이 내부에 있는 호흡을 받아들여서 농도가 떨어지면 외부 공기를 투입하고 농도가 올라가면 뭐 스탑하는 형태죠.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는데, 평상시 이제 얘를 내려놓게 되면 UV 살균을 해주는 개념이고, 공기를 투입하는 방식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여기다가 부착해서 팬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다 튜브로 달아가지고 공기를 에어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정도 기능 정도를 넣는다면 호편이에 필요로 하는 보조 기능들을 보조죠. 이제 직접이 아니라 보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능 식별을 이 정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싱크캐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O2 센서를 싱커캐드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고 뭐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약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해봤고요. 이런 건 기구적 구성이기 때문에 그닥 뭐 이렇게 중요 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관련된 애들만 좀 해볼 거고요. 뒤에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싱커캐드에 관련된 부분만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CO2 센서 대신에 포토레지스터라고 해서 이제 빛이 보이면 뭐 꺼지고 빛이 안 그러니까 들어오면 꺼지고 안 들어오면 켜지고 뭐 아니면 뭐 들어오면 꺼지고 안 들어오면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온화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빛에 의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스위치를 대체하는 부분이죠. 이건 뭐냐? 마스크를 쓰느냐 벗느냐를 감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용도고 마스크를 쓰면 시간 타이머를 계산해서 현재 내가 이제 마스크를 몇 초를 쓰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그걸로 CO2를 좀 대체를 해봤고요. 기능을. 그리고 뭐 LCD 같은 경우는 뭐 해주면 좋긴 한데 싱커캐드로 구현하기가 좀 뭐 구현은 하는데 간단하게 구현 요소가 아니어서 그냥 삼색 LED로 좀 대체를 해봤고요. 그리고 UV LED 같은 경우도 뭐 릴레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UV LED 대신에 이제 전구로 대체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회로를 그렇게 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커캐드로. 그리고 뭐 공기 투입하는 방식은 뭐 팬으로 하든 모터펌프로 하든 뭐 그냥 DC 모터하고 릴레이 제어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해서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나온 기능을 싱커캐드 갖고 회로 구성하고 아두이노 갖고 제어 요소를 넣고 코딩하고 그거를 이제 앱 인벤터 갖고 연동해 가지고 IoT 기능을 좀 넣어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DC부터 프라켓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그려보는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 여기도 간단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복잡한 건 어찌됐든 간에 제어 요소겠죠.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기능을 집어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복잡할 테고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간단 기능 구현을 좀 정리해 보면 싱커캐드 쪽은 소자와 모듈을 제어할 건데 소자는 삼색 LED, DC 모터, 뭐 부저, 포토레지스터, 전구 정도가 들어갈 거고 모듈은 릴레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앱인벤더 쪽은 이제 마스크 사용 시간 정보를 뭐 이렇게 앱인벤터가 이제 전송할 건데 복잡하지 않게 이제 스타트하고 스톱 정도만 보내는 걸로 뭐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DC부터 거치대 이제 프라켓이죠. 프라켓 정도만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제품이 되는 디지털 창업에 필요로 하는 그죠? 디지털 창업에 필요로 하는 간단한 제품 구현을 통합적으로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통합 설계죠. 그래서 통합 설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노트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화가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을 한번 넣어봤어요. 구현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전원이 인가가 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타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이렇게 정하죠. 수신을 받죠. 그래서 스타트를 신호를 받으면 그때 이제 마스크를 시작하기 위한 스타트냐, UV 살균을 위한 스타트냐를 좀 이렇게 정해 볼 겁니다. 이제 화면에서 두 개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마스크를 위한
거라든가 UV를 위한 얘가 스타트 스톱이 있겠죠. 스타트 스톱. 그래서 이 마스크 쪽 스타트를 누르면 마스크가 이제 이쪽 루트를 따라가는 거고, UV 스타트를 누르면 이쪽 루트를 따라가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시작하면 포토레스트에 의해서 포토레스트가 이제 그 동작할 때만 카운트를 하고 포토레스트가 꺼지면 정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례로 뭐 1분 정도 쓰게 됐다. 그러면 누적인 거죠. 결국은 누적. 너가 1분이나 썼으니 환기를 해라. 그런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UV는 그냥 내가 필요로 할 때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능은 간단히 이렇게 구현을 해볼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디지털 창업을 하든, 그러니까 ICT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구성이 주요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필수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싱크캐드를 이용해서 회로 설계 및 펌웨어 설계를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캐드를 열어야 되겠죠. 싱크캐드를 열어서 서킷 쪽으로 가서 새 회로 작성을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첫 화면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불러오고 작은 브레드보드를 불러와서 이제 배치를 시키죠. 이때 이제 어떤 걸 할 건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같이 첨부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포토레지스터하고 삼색 LED하고 릴레이 2개의 전구와 DC 모터가 이제 필요하죠. 이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레지스터를 불러올 때는 10kΩ짜리 10K짜리 저항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10K를 엔터 쳐서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색 LED, 삼색 LED는 330Ω짜리 저항 3개가 필요하죠. 330 네, 엔터 딱 치고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이제 3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릴레이 모듈이 필요하죠. 일단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게 릴레이 모듈이 없네요. 싱크캐드 말고 다른 게 릴레이 모듈이 있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그냥 할게요. 릴레이 모듈 없이 그냥 DC 모터 제어를 위한 부분을 좀 불러오고요. 그리고 전구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전구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구가 이게 UV LED를 좀 대체하는 거고, 얘는 이제 DC 펜을 대체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 쉴드를 쓰든 릴레이 모듈을 쓰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싱크캐드 상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차피 디지털 인아웃으로 제어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아웃으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어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플러스 쪽에 맞춰서 이제 한쪽은 그라운드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하고 한쪽은 VCC 쪽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이 포토레지스터의 용도는 이제 마스크를 쓰느냐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구성을 먼저 하고 아날로그 값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A0에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터는 뭐냐, 마스크 착용의 유무 파악용이라고 이제 써놓을게요. 저는 이 용도고요. 삼색 LED를 이제 갖다 놓을게요. 삼색 LED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음극이죠, 음극. 저기 레드, 파란색, 블루죠, 블루, 초록색 돼 있고, 이쪽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확장,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확장해야죠. 끊어져 있으니까. 또 삼색 LED는 이제 확인용이죠, 확인용.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DC 모터 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삼색 LED에 이제 빨간색 핀은 여기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네, PWM 핀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9번, 10번, 11번 이렇게 물결 모양 있는 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죠.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분홍색, 이쪽도 분홍색. 이 삼색 LED 관련된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DC 모터는 모터 팬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DC 모터는 한기용 모터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되면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든 마스크를 벗든 뭐 여러가지 지금 이제 착용 여부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쪽은 검은색이고 한쪽은 이제 VCC긴 할 건데, 이 VCC 라인에 원칙상으로는 이제 이 핀을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얘는 이제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이제 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얘 이전에 모터 제어 실드를 쓰든 아니면 릴레이 모듈을 쓰든 해야 됩니다. 전구는 UV LED용을 대체해서 하는 용도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전구는 UV LED라고 이제 놓고,
터미널 1과 터미널 2가 있는데 뭐 한쪽은 그라운드로 놓고 또 똑같습니다. 다른 한쪽은 전원이긴 하지만 이제 뭐 관련된 핀을 하나를 달아볼까요? 2번 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을 TV에서 부저를 하나를 넣어볼까요? 부저 비즈 부저를 하나를 넣어서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양극이죠. 양극 쪽은 검은색으로 놓고 이 툴을 부재 VCC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부저 색깔은 갈색, 이렇게 갈색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수신을 받아서 뭐 작용을 하든 아니면 일단은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파악해서 내가 이제 마스크를 차면 그때부터 시간 타이머를 재서 모터 일정 시간이 돌면 모터가 돌고 마스크를 벗으면 UV가 켜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플러스 문자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구성이 줄지가 않네요. 우선은 기초 내용을 띄우고 제일 먼저 이제 포토레지스터에서 값이 들어오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 값을 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받았다가 그 값이 이제 그 마스크를 쓴 거다. 그러면 이제 환경 모터에 관련된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마스크를 벗은 거다. 그럼 UV LED 관련된 작동을 하는 그런 소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포토 레지스터가 동작하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포토 레지스터가 아날로그 A0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입력입니다. 입력. 그래서 아날로그 핀 A0를 읽어서 변수를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마스크 유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마스크 유무라는 변수를 잡아서 유무에다 아날로그를 저장합니다. 마스크 유무라는 변수에다가 아날로그를 리드 값을 적어서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죠. 보려면 어떻게 보느냐, 출력, 직렬 모니터를 좀 살려서 이 변수, 마스크 유무라는 변수 값을 한번 줄바꿈으로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어에 가서 이제 좀 대기를 하죠. 초에 한 번씩 이 값을 A0 값을 읽어다가 마스크 쪽으로 쏘는, 마스크 유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 값을 시리얼 데이터로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글이 들어가서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변수를 마스크 플래그라고 마스크 데이터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고, 이제 직렬 모니터를 열어보면 빛이 가려지느냐 안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를 빼놨네요. 지금 현재 VCC 그라운드 연결을 안 했습니다. 5V에 관련된 VCC와 그라운드 GND에 관련된 부분을 연결을 안 해줘서 하드웨어 동작이 안 됐네요. 그죠? 이렇게 돌려보고 포토레지스터의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값이 적어지고 왼쪽으로 돌릴수록 값이 커지죠?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과 밝아지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잘 알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왼쪽 어둡다는 얘기는 얘를 클릭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서 클릭했을 때 어둡다는 얘기는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고, 밝아졌다는 얘기는 마스크를 벗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를 만들어 보죠. 변수에 마스크 플래그라고 뭐 하나를 만들어서, 마스크 플래그가 1이면 마스크를 쓴 거고 0이면 마스크를 벗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죠? 1초는 좀 지우고 시작하죠. 만약에 변수의 마스크 플래그가, 그죠? 그죠? 1이면 이거보다는 수치로 한번 해보죠. 수치로. 마스크 플래그보다는 마스크 데이터가 만약에 50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500이 500 이상이면 마스크를 쓴 경우죠. 그쵸? 수치가 크면 어두운 쪽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거죠. 이쪽이 마스크 표기를 한번 달아줄까요? 이쪽 마스크를 씀. 이쪽은 마스크를 벗어. 이거로 값이 작아짐. 이거로 밝음. 그리고 오른쪽이고,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는 정반대죠. 값이 작아짐. 값이 작아지네. 값이 커지는 거죠. 커짐. 어두움. 그죠? 왼쪽으로 돌린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마스크를 쓰면 일단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카운트를 해서 뭐 일정 카운트가 되면 펜이 돌고, 이전 카운트가 다시 뭐 작아지거나 할 때까지 이제 펜이 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정밀하게 구현하려면 뭐 이 지금 시커캐드 갖고는 답이 없고요. 흉내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수를 한번 돌려볼게요. 만약에 마스크 플래그라고 하죠. 마스크 플래그를 데이터가 1일 경우에는 마스크 플래그를 1로 놓고 카운트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씩을 대기할 건데,
수학적으로 변수를 마스크 데이터에다가 일식을 이제 증가하는 거죠. 마스크 데이터를 일식 증가를 시켜서 데이터를 증가하면 안 됩니다. 플래그를 증가해야지. 일조마다 이제 증가를 시켜서 만약에 그죠? 만약에 이 마스크 플래그가 그죠? 마스크 플래그가 일렬은 이제 5초다. 5초. 너무 길면 안 되니까 5초 정도 할게요. 5초 이상이 그러니까 5초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나 같으면 이제 DC 모터를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DC펜을 동작시키죠. 그러면 지금 DC펜이 5번이죠. 5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출력 5번을 핀 5번을 이걸로 할게요. 핀 5번을 루폼으로 설정하죠. 그죠? 이게 지금 DC펜 동작 부분이죠. 그죠? 하고 딜레이를 좀 주죠. 한 3초 정도 펜을 동작시킨 다음에 DC펜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추도록 하고 끌 때는 뭐 대기가 필요 없죠. 네.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 5다 크면 마스크 플래그를 다시 플래그를 0으로 그죠? 마스크 플래그를 0으로 리셋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다시 한번 5초를 카운팅 하겠죠.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DC 환기는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구현된다고 보겠습니다. 볼 거고 만약에 마스크를 그죠? 이 벗을 경우에는 UV 그죠? LED를 켜야 되잖아요. 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UV LED가 달려있는 이 부분 지금 가려져 있네요. 보라색 부분인 2번을 켜게 되죠. 2번 핀을 높음으로 켜고 또 UV LED ON 이게 이제 전구죠. 전구 동작 그리고 원하는 시간만큼 UV를 위해서 2초를 대기한다. 그럼 시간만큼 대기해서 낮음으로 해서 정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짜야 되는데 동작 자체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리더라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펜이 돌거나 모터가 돌거나 돌렸을 때 전구가 켜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구성이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동작하는 이유는 서로의 독소 조항을 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건 이 LED 갖고 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에서 삼색 LED 있죠? RGB LED를 이쪽 모드냐 이쪽 모드냐에 따라서 지금 9번 RGB니까 9번 10번 11번이죠. 9번 10번 11번 만약에 이제 제가 동작을 하게 되면 빨간색보다는 이제 뭐 하늘색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게 전체가 커피되네. 네, 갑자기 프로그램 멈춰가지고 고치냐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에 기울 쪽, 그렇지 않으면 쪽에다가 9번, 10번, 11번. 아, 이쪽도 리셋되네. 아, 맞죠?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RGB, 뭐 그린 쪽. 그러니까 파란색이면 마스크를 쓴 쪽이니까 이제 관련된 부분이 돌면 되고, 마스크를 벗은 쪽은 녹색으로 표현되게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서, 여기에 if문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띄우고, 현재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돌고 있죠. 네, 좀 전에 뭐 하나 좀 갖다가 카피를 잘못했더니 너무 많이 이 블록 뒤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시뮬레이션 에러가 좀 많이 나서 지금 직렬 모니터 보면 이제 값도 올라오고 있고, 그죠? 이 소스는 잘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카피본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란색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고, 내가 이제 밝아지면 마스크를 벗은 상태죠. 벗은 상태인데 값이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싱크캐드가 이 부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좀 약간 버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면 여기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A0, 그죠? A0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건 포토마스크 쪽입니다. 포토레지스터 쪽. 포토레지스터를 기준으로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를 갖고, 만약에 밝아졌다, 그죠? 마스크가 밝아졌어. 그러면 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판단을 하는 쪽으로 해서 UV를 키는 거고, 값이 이제 어두워졌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1초씩 생성시켜서, 그러니까 1초의 변수를 생성시켜서 그게 1예로, 그죠? 1예로 5초 정도가 지나면 디스플레이를 동작시키고 다시 그 값을 초기화 시켜서 다시 이제 5초씩 반복시킨다. 그런 개념의 블록 프로그램이라고, 블록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싱거캐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걸 또 토대로 해서 앱 인벤터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걸 한번 짜보고,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은 좀 빼놓긴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은 싱거캐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냐? 이 블록 코딩을 짤 수 있는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앱 인벤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부분에서 앱 인벤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뭐 제휴 요소가 있겠지만 그냥 버튼을 누르면 이쪽 그 DC펜 부분을 동작시키는 부분을 한번 짜보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UV를 동작시키는 부분을 짜는 그런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면 첫 화면이 나오죠. 첫 화면이 나왔을 때 일단 레이블 하나를 넣어보죠. 레이블 하나를 넣어서 오른쪽 상단 테스트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개편의를 위한 마스크 보조 장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앱에 대한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는 거고 버튼을 두 개를 갖다가 붙일 건데 터치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미디어에서 그리기에서 이제 캔버스를 갖다가 붙이고 캔버스 지금 레이블부터 한번 위치를 잡아볼까요? 스크린에서 가운데를 놓으시고 뭐 가운데 위를 놓죠. 위를 놓고 레이블 쪽에서 이제 글꼴을 좀 굵게 해서 글씨를 한 20 정도를 맞춰주면 내가 보기 위한 글씨를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좀 해주고요. 네, 캔버스를 좀 넓히죠. 뭐 부모 요소에 맞추고 아이고 네, 잘못했네요. 자동으로 하고 캔버스 쪽을 찍은 다음에 부모 요소에 맞추고 너비도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추면 이렇게 화면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버튼 두 개 하고 그죠? 뭐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한쪽은 펜이고 한쪽은 UV니까 펜 이미지 한번 이런 그림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그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색깔이 너무 어둡죠? 그냥 한번 캡처를 따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자. 저장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펜 이걸 좀 저장을 하고 다른 하나는 펜 말고 지금 필요로 하는 게 UV니까 UV LED 이미지를 한번 따볼까요? LED 어레이 이미지 뭐 이런 걸 한번 따도록 하죠. 이런 색깔 괜찮네요. 그래서 카피해서 저장을 UV라고 LED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기 애니메이션 가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갖다 놓고 네 개, 다섯 개, 6개를 갖다 놓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그림이고 2번, 3번, 5번, 6번은 버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칭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름에 펌프 펜 그림
하고 4번은 UV, LED, 그림 뭐 이렇게 바꾸고, 이거는 펜 스타트, 이거는 펜 스톱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UV 스타트, 얘는 UV 스톱. 버튼이죠. 뭐 버튼이라고 이름을 좀 다시 좀 수정해 볼까요? 버튼. 펜 스타트도 여기도 버튼, 펜 스톱도 여기도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에서 파일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넣을게요. 아까 펜 하나가 있었죠? 저장하고, 또 하나가 펜 말고 이제 UV LED가 있죠. 이 두 개 넣습니다. 그래서 펜 그림 하고 UV 그림의 부분에다 펜 그림에다가 오른쪽 눌러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펜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펜 그림이 뜨죠. 너무 크죠? 그 높이를 픽셀에 맞춰서 한 50 맞추고, 너비도 한 50 정도 맞추면 이제 펜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UV LED도 사진에 UV LED 확인을 누르면 그림이 뜨는데 너무 크죠? 여기도 높이 50에 맞추고, 너비도 50 정도에 맞추면 사이즈가 얼추 두 개가 비슷해지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과 스타트와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죠. 스타트는 뭐 그냥 이미지, 구글 이미지에서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 이미지가 많죠. 그 스타트와 스톱 버튼이 있는데, 아무거나 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이미지를 저장을 해줘. 스타트.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톱 버튼이죠. 그래서 저장을 해서, 예, 이쪽은 스타트 버튼이니까 이제 여기 또 사진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스타트 버튼을 등록하면 이제 여기 스타트 버튼이 올라가고, 또 스톱 버튼도 하나 더 올려야 되겠죠. 스톱 버튼도 저장을 하면 스타트와 스톱 버튼이 미디어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펜 스타트 버튼이니까 펜 스타트 버튼 가서 사진에 스타트 버튼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뜨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의 높이를 또 이제 한 50으로, 다 50으로 보기 좋게 쬐끄맣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가 올라오죠. 사이즈 조절은 하시면 됩니다. 펜 스톱은 또 이제 여기 사진에서 스톱 버튼을 이렇게 하시면 너비를 또 50으로 그냥 보기 좋게, 그죠? 비율은 생략하고 그냥 멋직하게 보기 좋게 좋은 사이즈로, 이걸 50이 아니라 한 100픽셀 정도로 바꾸셔도 여기를 100픽셀로 이렇게 바꾸셔도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은 됩니다. 변형이 많이 안 되네요.
원래는 이제 높이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너비를 먼저 바꾸면 사이즈가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기도 높이를 100으로 바꾸시고 너비를 100으로 또 바꾸면 너비를 먼저 바꿔야 되나? 바꿨다가 다시 100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조절이 되긴 된다는 거죠. 이쪽도 맞아. 스타트 버튼과 스톱 버튼을 스타트죠? 이를 눌러서 바꾸고 높이를 100, 너비를 100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여기 UV 스톱이죠. UV 스톱도 사진을 스톱 버튼을 누르고 높이를 100, 너비를 100 이렇게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일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서 들어가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꿀 때는 비율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에빈 벤터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배치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좀 앞쪽에 이제 꺽쇠 같은 걸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스타트 누르면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스톱 누르면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타이머를 하나를 만들어서 타이머 값을 보내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뭐 이렇게 리뷰를 한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구현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 하나 블루투스를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짜보도록 하죠. 블루투스를 구현시키려면 저장 연결 쪽에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불러와서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쪽에 이제 생성이 돼야 되고 블루투스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센서에서 시계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짜보도록 하죠. 블럭 쪽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를 빼놨군요. 일단 버튼하고 버튼이 아니죠. 목록 선택 버튼하고 지금 현재 레이블 이렇게 불러오면 이제 깨지니까 레이아웃에서 스팽 배치를 먼저 불러온 다음에 그 안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를 갖다가 목록 선택 버튼은 일종의 블루투스 연결 부분이죠. 이쪽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텍스트에다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치고 레이블 2는 블루투스 연결 상태라고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갖고 블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블록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목록 선택 버튼을 했죠. 그래서 목록 선택 버튼 선택 전에, 선택 후에, 그죠? 블루투스 선택 전은 블루투스 목록, 맥 주소나 이런 걸 불러오기 위한 부분이고, 선택은 그 중에 이제 내가 연결한 블루투스를 선택해서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선택에서 뭘 갖고 오느냐, 목록 선택에 요소 값을 갖고 오죠. 요소
요소값을 갖고 오는데 어떤 요소값을 갖고 오느냐, 현재 블루투스에 들어있는 주소와 이름에 관련된 요소값을 쭉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 선택 버튼을 누르면 관련된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 거죠. 어떤 리스트? 현재 스마트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이 목록 선택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결과값을 좀 무시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무시하고 강제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 이제 블루투스에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연결을 하느냐, 이제 주소값을 연결하게 되죠. 어떤 한다고요? 예, 목록 선택에 아까 우리가 선택한 항목, 선택된 목록 선택에서 선택된 항목을 이제 블루투스에 넘겨줘서 블루투스가 활성화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버튼에 관련된 데이터가 넘어가고, 스톱 버튼은 스톱 버튼에 대한 거, UV는 UV에 대한 거, 스톱은 스톱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관련된 데이터는 어떤 걸 넘기느냐, 블루투스를 통해서 텍스트를 보내게 되죠. 이제 어떤 텍스트를 보내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정해야 되겠죠. 아두이노에 맞춰서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현재 아두이노 쪽에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값을 내가 원하는 거를 뭐 A를 보내든,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스톱이라고 이제 문자열로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그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시계를 통해서 블루투스가 항상 연결이 됐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죠? 만약 블루투스의 이제 연결 여부를 이제 봐서 연결 상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블 2의 색상이라기보다는 배경색이죠. 배경색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색상에서 잘 붙어 있다. 그럼 녹색. 근데 만약에 내가 떨어져 있다, 뭔가 이제 블루투스가 끊겨져 있다, 그러면 색상에서 빨간색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루투스 연결을 누르면 리스트가 쭉 뜨고, 그거를 그 중에 이제 나하고 관계된 블루투스가 보이면 걔를 누르면 연결 상태에서 이제 파란색이 뜨겠죠. 처음엔 빨간색이었다가.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결되고 나면 이제 스타트냐 스톱이냐를 눌러서 아두이노 쪽이 제어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두이노 쪽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 앱이벤트를 이용해서 연동하는 부분까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구현은 이 빌드에서 APK용 QR코드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게 진행이 돼서 관련된 그 APK 파일 자체를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걸리네요. 빌드를 다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QR이 생성이 되면 QR 스캐너, 이제 스마트폰에서 QR 스캐너에 관련된 어떤 어플이 됐든 간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QR을 찍으면 다운로드 APK 파일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빌드에서 이제 여기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이거를 내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 에뮬레이터를 써서 하든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관련된 어플을 이용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배운 내용으로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앱인베이터 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걸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퓨전 360으로 지금 퓨전 360을 같이 해본 친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구로 그리는 부분은 복잡하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안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외형 박스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펜을 부착하기 위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전 360을 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 드렸듯이 위에 이제 메뉴 구성이 있고 이건 이제 2D를 3D로 보기 위한 입체 창이죠. 그래서 가운데 휠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뷰 전체가 움직이고, 휠을 돌렸다 뺐다 하면, 밀었다 당겼다 하면 이게 화면이 줌 아웃이 됩니다. 하고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가운데 휠을 돌리면 뷰의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동 모드로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 박스를 이렇게 누르면 관련된 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고 홈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 부분, 보편적으로 보는 부분으로 사용자 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초적인 부분은 그렇고, 퓨전 360을 그리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케치 2D 도면을 기준으로 이제 3D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모디파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사각 박스의 원형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먼저 스케치를 눌러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각 형태의 박스를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눌러서 렉탱글을 눌러서 치수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보죠. 약간의 치수풀이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서클을 좀 크게 이제 뚫어보죠. 너무 멀리 뚫었네요. 이쪽 부분 정도의 비슷한 느낌으로 사각을 좀 뚫고, 아까 버튼이 하나가 우측에 있었죠. 버튼 모양을 버튼을 달기 위한 홀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형태를 잡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각이 지면 제품도 전체적으로 각이 지다 보니까 각을 한번 여기 모디파이의 필렛 기능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눌러주면 어느 정도 굴곡지게 만들 건지가 나옵니다. 한 15mm 정도 굴곡지게 라운드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 다 이제 15 형태로 라운드를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2D 형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 끝내야만이 3D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D에서도 옵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옵셋 원형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2D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원형 형태가 되고, 한번 스케치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 이 펜 구멍을 중심으로
그렇죠. 10mm짜리 이제 지지대가 좀 필요하죠. 펜을 잡아주는 지지대가 좀 필요하고요. 네 방향으로 좀 잡아줍니다. 펜 지지대를 잡아서 이제 홀 구멍이 좀 필요하고 지금 옵셋 했던 부분을 이제 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옵셋 이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우시고, 그러니까 이게 DC펜이 이제 붙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게 펜구멍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달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렇게 40mm 정도를 데이터를 빼고 셀 기능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거치기 펜을 달기 위한 부분을 이제 부착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셀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0mm 정도 지금 펜 구성을 둔 거고, 펜을 이제 윗부분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좀 얇긴 하지만 한번 어차피 뭐 샘플이니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두 번째 스케치를 이 위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이 부분까지를 파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내서 그 안에다 넣는 개념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케치를 마무리 지으시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들어 내리시면 이게 이제 깎이게 됩니다. 깎이는데 전반적으로 다 깎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깎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니, 너무 많이 깎았네요. 네, 이 부분까지 깎아야 되죠. 탑에서 봤을 때, 그죠? 탑에서 봤을 때 뭐 탑이나 바텀이나 같으니까 바텀에서 봤을 때 이제 위에 이 홀의 부분이 이제 보일랑말랑하는 부분까지 5mm 단위로 전진하고 있는데 92mm 정도까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퍼레이션에서 컷을 눌러야 되고, 이렇게 컷을 그래서 커팅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시프트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그죠? DC펜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 여기 이 안에다가 펜을 넣고 위아래로 이제 이 홀 구멍으로 나사를 끼워가지고 펜을 고정하고 가운데에 펜이 도는 그 구멍을 구성시켰죠. 하고 이쪽에다 버튼을 달아서 버튼 누르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쪽에다 버튼을 달아서 버튼을 구현시켜도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 컨트롤을 달아서 어떤 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서 렌더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금속 색깔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씬 세팅을 가셔서 이제 밝기를 한 3000룩스 정도를
3000 정도의 밝기를 좀 보이고, 그리고 재질 부분을 들어가셔서 재질에 좀 이제 플라스틱류로 저희가 할 건데, 플라스틱에서 한 노란색이나 노란색이 좀 안 어울리죠? 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글래스 느낌으로 반투명 느낌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둡네요. 4000 정도. 4000 정도 밝기로 잡아서 여기 캔버스, 인캔버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엑셀런트나 파이널 쪽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좀 더 고품질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확인 어느 정도 할 정도면 엑셀런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제품을 하나 만들어 왔고요. 제품 이름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제 호흡 편의를 위한 마스크 보조 장치였던 내용이었고, 각각의 요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포토레지스터나 이런 삼색 LED 릴레이 같은 릴레이는 안 썼죠. 이제 전구나 DC 모터 뭐 이런 직접 제어 같은 걸로 이제 제어를 하는데, 세 가지 이제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싱커캐드하고 에빙베터, 퓨전 360을 이용했고, 각각의 기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이제 결과물은 이제 싱커캐드 같은 경우는 관련된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시켰고, 관련된 블럭 코딩을 구현을 했고, 이제 에빙베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해서 이제 펜과 UV LED를 제어하는,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그런 관련된 화면 구성 및 블록 코딩을 구성했고, 퓨전 360을 통해서 2D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펜을 집어넣고 버튼을 달 수 있는 브라켓류 하나를 이제 모델링해서 렌더링까지 하는 이런 결과물을 얻는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해봤고, 경험을 해보고, 또 이제 디지털 창업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한번 접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한번 다뤄봤고요. 향후 앞으로 관련된 뭐 창업을 하든 관련된 회사를 가든 아니면 전혀 다른 회사를 가든 간에 이런 비슷한 프로세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향후에 이제 제품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